나라가 개판 5분 전으로 가다 보니까 별별 쓰레기 언론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SBS가 그저께 8월 2일 8시 메인 뉴스에서 자기 정권과 거래 해가지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인양 지연 의혹 조사라는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자, 어제 제가 이거 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을 해수부에 이렇게 가지고 조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전하면서 한 해수부 공무원의 변조된 음성 인터뷰를 방송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다. 정권이 창출되기 전에 갖다 바치면서 문 후보가 약속했던 해수부 2차관 수산 쪽으로 하나 차관직을 더 만들어주고 떨어져 나갔던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어주고 문 후보가 잠깐 약속했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 과거 친노로서 해수부 장관을 했던 오거돈 씨가 각종 해양수산 쪽의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은 기록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보도가 나가니까 민주당이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으로 늦춰졌다고 해놓고 자기 정권과 거래가 있었다니 문제가 있는 거다 하고 어제 항의 방문하고 뭐 하루 종일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3시인가 이 기사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해놓고 어제 저녁 8시에 본격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여태까지 어떤 방송이나 신문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걸 보도했다가 몇 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데요. 이날 공식 사과문을 내놓고 별도로 8시 뉴스 시간에 5분간에 걸쳐서 김성준 앵커 보도본부장이죠. 보도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보도본부장이 5분 30초 동안 세월호 가족과 문 후보 시청자 여러분에게 사과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BS는 지난 3월 말에는 탄핵 13일 만에 세월호가 떠올랐다. 자, 박 정권에는 떠오르지 않다가 박근혜 정권이 탄핵이 되니까 곧바로 세월호가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세월호 인양을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번에는 정반대로 탄핵 기간 동안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 문 후보 입장을 고려해서 이제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발표가 3월 10일 날 되면 이건 제 해석입니다. 대선이 곧바로 시작되니까 일찍 건져 올려버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9일인가 탄핵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없어서 해수부가 일찍 끄집어 올릴 수도 있었을 건데 추측에 의한 해설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대선 기간 전에 올라와 버리니까 세월호 문제에 가장 앞장섰던 문 후보 측에 불리할까봐 자신들이 문 후보 측을 고려해서 탄핵이 되어서 대선이 시작되는 시점에 세월호를 끌어올렸다. 그것이 문 후보를 돕는 거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말한 해수부 공무원의 지금 인터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보도를 하고 나서는 몇 시간 만에 사과를 하고 기사를 삭제해서 언론계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맹공을 이렇게 가하고 있고요. 자, SBS는 문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보도하고 사과했다. 허위 방송을 했으니까 사장도 보도본부장도 물러나라고 홍준표 후보는 이야기를 했고 박지원 대표는 세월호 인양 시기를 문 후보 맞춤용으로 조정했다면 문 후보는 대선 후보는커녕 아버지의 자격도 없다.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는데 문 후보는 언론에 대한 보복과 고발 운운으로 맞서고 있다. 이렇게 했고 SBS 보도는
문 후보 진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BS 보도는 최악의 가짜 뉴스인데 심각한 것은 홍 후보와 박지원 대표의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SBS는 어제 메인 뉴스에 사과를 하면서 기사 작성 편집 과정에서 게이트 키핑, 즉 마지막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미흡해서 발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사과한다 말을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세월호 인양 관련 의혹 보도를 통해 해수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는 세월호 인양을 일부러 미적거리면서 늦추다가 탄핵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꾸었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할 계획이었다라고 해명한 뒤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검토한 데스크를 비롯해 SBS 어떤 관계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를 패배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일 새벽 해당 기사를 SBS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서 삭제한 것은 사실과 다른 의혹과 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도 책임자인 자신이 내린 결정이다. 외부의 간섭이 없었다. 이러면서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웃기는 인간들입니다. 저거들이 의혹을 아주 작정하고 보도해놓고 이제 정치권이 악용하고 있다고 정치권에게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SBS가 이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려면 SBS에 인터뷰한 해수부 공무원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SBS는 세월호 인양이 박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아서 늦추었다. 그런데 늦추다가 그러면 늦추었다는 말은 건질 수 있는데 안 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박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나니까 해수부가 다음 정권 될 문재인 후보, 유력한 문재인 후보 눈치를 본다고 빨리 건졌다. 그 이야기를 하려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입증하는 근거로서 해수부 공무원의 인터뷰, 자기 권력에 우리가 눈치를 보고 이렇게 빨리 건졌다. 대선에 줄대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줄줄이 차관잔이 늘리고 해경도 갖고 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다라는 겁니까? 앞에는 늦추다가 이제 박 대통령이 집으로 가서 다시는 못 살아놓으니까 잽싸게 건졌는데 건지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냐? 이왕 잽싸게 건질 거 문재인 후보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정언으로 인터뷰를 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이나 야당이나 뭐 이런 다른 대선과 관련된 정당의 주장들을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SBS가 하는 말이 아주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SBS는 정치권 상황에 따라서 권력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한마디로 세월호 인양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의혹이 있는 해수부를 비판하고자 했는데 충실히 의도를 담지 못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고의적으로 연기시켰다가 이제 박이 집에 가고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문 후보의 구미에 맞게 건져 올렸다 이렇게 해수부를 비판하려고 했는데 그 기사를 갖다가 다 보도하고 나서 보니 그 기사 내용이 문재인 후보와 해수부가 거래를 한 게 아니냐라고 오해될 수 있을 만큼의 방점이 엉뚱한 데 찍혀 있어서 게이트 키핑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언론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팀장, 차장, 부장, 국장, 본부장 거치면서 사고가 날까봐 특히 대선에 관련되는 정치 문제,
그 중에 한 후보와 이름이 거론될 만한 문제라면 얼마나 신중하게 거듭해서 특종을 잡고도 보도하지 않고 뭉개버릴 정도로 언론들이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빠르고 이런 부분의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유행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SBS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한마디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있다고 슬쩍 빗대어 놓고 상대방이 확 달라들게 만드는 다음에 미안하다 우리가 그렇게 보도가 날라 했는데 잘못 보도가 나갔다고 하면서 꼬리를 내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뭔가를 맛배기로 보여주고 망신을 차라리 의도적으로 당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저의 의심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홍석현 회장 대선 나와서 그만두고 할 때 제가 했던 추정적 의심들이 지금 와서 보면 100% 다 맞지 않습니까? 대선 출마 안 했고 이재용과의 트러블 때문이고 홍 후보의 회사에 삼성생명의 보정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홍라희 그리고 홍라인 등 다 물러났고 그리고 그것이 집안의 경영권 싸움이 결국은 최순실, 박근혜까지 번진 부분이고 모두가 자멸하는 양상으로 갔다라고 일찌감치부터 의문을 제기했는데 대충 맞았지 않습니까? 자, SBS는 모 회사가 태영건설입니다. SBS 오나는 한국에서 마당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MB 때 방통위원장을 했던 최수진 씨, 그 사람과 방불케 하는 이런 이 정치권의 역량을 가지고 정치권을 다루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홍보수석은 아예 SBS 용이었고 이명박 정권의 비서실장까지도 냈습니다. 언론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시시하고 있죠. 자, 이런 SBS가 보수정권 9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물론 요즘 종편이 생기고 이 채널들이 다변화되면서 이 공중파들이 한마디로 전체 주가가 폭락하면서 과거에 전성기 때 비해서 주식 총 합계가 한 4분의 1밖에 안 되고 좁은 광고 시장을 서로 나누어 먹으려고 피박이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방송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9년 동안 보수 정권과 가까웠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SBS가 매우 미묘한 입장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서 박근혜, 시체가 된 박근혜 정권의 칼을 여러 차례 꼽고 야권의 구미에 맞추는 노력을 했는데 왜 막판에 일주일 남겨놓고 한마디로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못하는 깜깜이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를 기사를 보도했을까? 이게 사고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사고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SBS가 무슨 동네 지방방송국도 아니고요. 그러면 SBS는 김성준 보도본부장 앵커가 다 지책임지겠다면 김성준은 어제 그 말 한 뒤로 저는 더 이상 뉴스를 진행하지 않고 SBS를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BS에 무슨 정치부장부터 다 집에 가야 되는 거고 해당 기자도 집에 가야 되는데 조을성 기자가 세월호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온 기자인지 해당 기자 그 기자를 옹호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왜? 시켜서 했을 거니 그 기자는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오나와 짜고 한마디로 히트앤들은 치고 빠지기에 보도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SBS가 자기 정권에서 또 뭔가를 가지고 살아남기 위한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배수부는
당연히 정치적 고려가 없다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저는 이 사람들 참 문제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해수부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선대위원장은 폐륜적 행태, 정치 공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SBS 보도 이 사건에 대한 내막이 규명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어제 이 자유한국당의 관계자들이 SBS 경영진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BS가 5분 30초에 달하는 사과 방송을 내보낸 걸 가지고 중대한 허구를 용감히 보도하고도 권력의 압력에 잡초처럼 들어누웠다. 권력에 굴복하고 아첨하는 행태를 보인 건 참으로 실망스럽다라고 비판을 했고,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방송이 이처럼 비굴하지는 않았을 거다. 문 후보 측의 무시무시한 보복 협박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SBS가 밝힌 대로 이번 사안에 어떠한 외부 간섭도 없었다면 문 후보 측과 SBS 간부들의 면담 내용 일체를 공개해 권력 앞에 비굴하게 들어누웠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선관위는 SBS 이 보도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소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내가 집권하면 SBS 8시 뉴스 싹 없애겠다. 세상에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언론 탄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좌파 언론들은 세월호 오보낸 언론 악용하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인데, 이거는 악용한다고 할 게 아니라 세월호 그 인터뷰를 한 공무원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런 보도가 나갔으면 선거 때인데 이 두 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해수부 공무원을 이렇게 공개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공무원 이름으로 공무원이 언론 앞에 나와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게 하면 이 사태가 끝나는 겁니다. 자, 해수부는 이 공무원에 대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화 기록을 조회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수부 스스로가 이 공무원을 빨리 잡아내서,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빨리 잡아내어서 카메라 앞에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조사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런저런 부분으로 정치로 악용하니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 한번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언론이 이런 보도를 해놓고 거기에 보도의 근거로 해수부 공무원의 녹음까지 담고 몇 시간 만에 삭제하고 또 저녁에는 5분 30초간 사과를 하면서 책임지겠다는데 뭘 책임집니까? 김성준이는 언론계를 떠나야 되고요. SBS는 솔직히 말하면 8시 뉴스를 안 해야 되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게 이게 방송입니까? 저는 이건 언론도 아니라고 봅니다. 개그를 해도 이거보다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속셈이 있었을 거고 사고는 아니고 게이트키핑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2012년에 MBC의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안철수 문제를 보도하기로 해가지고 다 됐는데 위에서 사장급에서 자급이 들어와가 그걸 덮는 과정에서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거는 보도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SBS는 언론이 아닙니다. 캐리돌 뉴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형을 통해서, 최순실 인형을 통해서 온갖 세상을 향해서 조롱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개혁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쓴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 캐리돌 인형에 등장되어서 망신을 당할 그런 언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SBS는 캐리돌 뉴스 같은 그런 걸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